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엔 여성 일자리 대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실의 법조차 지켜지지 않아 갈 길이 멉니다. 부도나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에 특별조치법까지 시행됐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전주 경기전 내 고목들이 죽거나 썩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 첫 행보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킬 계획입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 군산조선소 회생 대책도 언급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말에 박수갈채가 터집니다. 내년 개헌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못 박고 그 전이라도 수시로 시도지사를 만나 제2국무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조항과 함께 제2국민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근거를 지방에서 논의 또는 지원받고 싶은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회의 개최를 요구해달라며 상생의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지역을 돌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열어 수시로 국정과제에 대한 건의도 듣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꼭 하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주자라는. 송하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를 통해서 지금 현대 측과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에 대한 답이 있을 것으로. 불통의 박근혜 정부와 달리 정부가 시도에 먼저 손을 내미는 형국이어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 새만금 사업이 자칫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어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언급했듯이 새만금 사업에 속도감 있는 개발이 시급하다며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 중인 국정과제에는 대통령 지역 공약은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어서 새만금 사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립의정연수원을 전북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민주당 도당은 완주군과의 정책협의에서 지방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와 분권에 관한 교육을 할 의정연수원을 지방행정연수원이 있는 전북 혁신도시에 건립하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방안 등 14개 시군의 현안을 이달까지 취합해 총리실과 국정기획자문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엔 가정과 일이 양립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있는 법조차 지켜지지 않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간호조무사였던 박미영 씨는 둘째를 가지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3교대 근무에 아이를 봐줄 가족도 마땅치 않아 육아휴직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수당 인상이 부담스러웠던 병원 측은 퇴직 후 재입사를 권유했습니다. 당연한 내 당당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 내가 혹시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결국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미영 씨. 최근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에 나섰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나이가 찬 데다 경력이 단절된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면접 보면서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집에 애들은 누가 봐줄 사람 있어요? 라고 대놓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엄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기가 아팠을 때 갑작스러운 부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일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겐 보편화되는 추세지만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겐 여전히 먼 나라의 길입니다. 임신하면 퇴사라는 회사의 풍토가 법 규정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임신하지 않은 여성과 임신한 여성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평점 A를 받고 어떤 분은 C를 받아서 이분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에서 제한을 받는.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 축복이어야 할 출산과 육아는 대부분 직장 여성들에게 눈칫밥과 죄책감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일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아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누군가 이렇게 서포트해주지 않으면 정말 워킹맘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특히 도내는 영세 사업장이 많고 경력 단절 후 재취업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한 조사 결과 도내 65세 이상 실종자가 수십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연금을 지급받은 도내 132명을 조사한 결과 27명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실종자였고 19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실종신고 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통합망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거나 소송에 휘말리면 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흉물스러운 데다 사고 우려에 특별조치법까지 시행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익산 여산의 한 농촌 마을,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잡초는 어느새 아파트 거실까지 타고 들어갔고 곳곳에 드러난 벽돌은 마치 폐허를 연상케 합니다. 7개 동에 걸쳐 연면적만 5만 제곱미터. 사업주의 부도로 방치된 지 이미 30년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흉흉한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거기서 하나 자살해갖고 저거 어떻게 해요? 동네 흉물이 아주. 전주 선호성동의 한 상가거리에 깔끔한 벽화로 단장된 담벼락이 있지만 실상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94년 지하 1층 터파기 작업을 하다 부도가 났지만 돌보는 사람 없이 30년 넘게 철골뼈대만 녹슬고 있습니다. 이처럼 2년 이상 방치된 건물은 도내에만 19군데, 면적으로는 축구장 40개에 달합니다.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커지자 4년 전 특별조치법까지 시행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가 철거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자칫 원소유주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재정비 재원 확보가 어렵고 철거 명령 시 재산권 침해 논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색은 그럴듯하게 됐지만 정작 실효성이 없는 법규 때문에 주변 곳곳의 공사 중단 현장은 여전히 위험한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 경기전의 나무들이 죽거나 썩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430여 그루가 심어져 아름다운 조경을 뽐내는 경기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느티나무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바로 옆 나무는 외피가 벗겨진 채 곳곳에 곰팡이까지 피어 있습니다. 배롱나무 역시 관리가 안 돼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또 다른 나무는 가지를 다 잘라내고 기둥만 남았습니다. 외과 수술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 나무들이 좀 한두 그루 정도 있고요. 또 약간 병충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봐야 될 나무들도 좀 있습니다. 국보 어진과 함께 600년 역사를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된 경기전.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드나들면서 생육 환경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최근엔 땅이 단단해지는 다밥 현상까지 나타나 비가 와도 물과 영양분 흡수가 더딘 상황입니다. 경기전의 입장객 수입이 1년에 20억 원이 넘지만 나무를 관리하는 예산은 한 해 1,0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간 수목 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전주시는 결국 문화재청에 4억 원의 긴급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흙 뒤집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요 수목들에 대해서는 그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하고 또 주변에 맹문동이라든가 이런 화초류를 심어서 늘어나는 관광객 숫자만큼 수목의 생육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경감될 전망입니다. 최근 개정이 추진되는 여신 전문 어업법 시행령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가맹점의 한도를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종전 3억 원이었던 중소 가맹점 기준도 5억 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종전 1.3%에서 0.8%로 중소 가맹점은 1.94%에서 1.3%로 인하돼 연간 80만 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올해부터 전체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던 일제고사가 폐지됩니다. 전북교육청은 국정기획 자문위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일제고사를 일부 학생들만 응시하는 표집 방식으로 바꿔 도내 중고교 300여 곳 가운데 18개 학교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교육개혁과 교육 자체를 위한 시민연대는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았던 일제고사 폐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완주군이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하는 전문 매장을 개설합니다. 임실군은 김장 페스티벌 개최를 계기로 양념산업 육성을 본격화합니다. 지역 소식 김만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전문 판매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 개장 예정인 전문 매장은 용진농협 노클푸드 직매장 2곳에 개설되는데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로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생산자는 소득 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기존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진안군은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재활용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전체 310군데 마을로 확대 설치하기로 하고 주민 지킴이 52명을 추가로 선발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클린하우스를 관리하여 쓰레기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으로써 주민의식 전환과 쓰레기 삼로 운동이 초기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양념식품 산업을 미래농업을 선도할 핵심 브랜드로 육성합니다. 임실군은 오는 11월 김치축제를 계기로 배추 재배와 절임 배추 등 김장 재료는 물론 고추 등 양념류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양념식품을 전국 대표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양념식품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바탕으로 제2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실제 풍수의 상황을 적용해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 확립을 위한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원 협의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익산시 전담팀과 축산단체, 건축사회가 함께하는 협의체는 유예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인허가 절차와 설계 용역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적법화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변 공동묘지가 정비됩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인근에 조성된 2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동묘지에 대해 용도 지역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묘지 300기 중 무연고를 제외한 100기의 분묘는 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휠체어와 유모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작은 숲이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까지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덕진공원까지 500m 구간에
인도턱 등 장애물을 없애 노인과 임산부 등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팝나무와 산수유나무 등 수목과 초하류 30여 종 12,000그루를 식재해 힐링숲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일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만천여 소사육 농가의 35만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에 나서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과 각종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최근 중국과 몽골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50만 마리 미만의 소농은 무상으로 백신을 제공한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계속된 내수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고스란히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자영업자는 25만 2천여 명으로 1년 사이 2만 4천여 명이 감소해 8.7%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무급가족 종사자 역시 같은 기간 4천여 명이 감소해 실업률도 2.6%로 전년 대비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도내 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12.2%로 전국 평균인 9.6%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 임금 노동자는 18.2%로 5명 가운데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 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의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 지역 정비 시범 사업에 부안군이 선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정비 시범 사업 대상지로 부안 터미널 주변 등 전국 15곳을 선정해 국비 2억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터미널 주변 자전거 도로는 그동안 보행자와의 사고가 빈발했던 지역으로 향후 교차로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되는 등 자전거 안전주행 시설이 확충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시립예술단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천명 앵콜 공연을 갖습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은 오늘 아름다운 예술 가곡과 레퀴엠으로 90번째 정기 연주회를 마련했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비전과 전촌마을 일대에서 다양한 공연을 즐기는 제3회 동편제 마을 국악 거리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무용인들의 축제 전북 무용제가 오늘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한종일 사진작가 전시회가 내일부터 22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제1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오늘 도청에서 있습니다. 폭력 근절을 위한 전주시민 하나로 문화제가 오늘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열립니다. 도교육청은 모레부터 이틀간 서울 주요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갖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교육 모든 것을 모아놓은 전주 마마랑 베이비 페어가 오늘부터 18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3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부안군 격포항과 새만금 일원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남원 30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